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과 재회에 더 행복하게 사귀기 위해 해봐야 할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인과 자주 싸우다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폭발하기 마련이죠. 이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면 이별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싸우다 감정에 휩싸여 심한 말을 하고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화법이 있는데요. 켈라스 박사의 연구에서 배우는 연인과 재회에 더 행복하게 사귀는 법에 나오는 바로 카타르시스 대화법이에요. 이별 후 이 대화를 나눈 커플들은 보다 빠르게 관계를 회복했고 재회와는 훨씬 더 행복해졌죠. 카타르시스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속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해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의 목적인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카타르시스의 대화의 목적은 내 안에 오랫동안 쌓인 감정을 시원하게 분출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 참가자의 인터뷰를 재구성해 왔습니다. 어차피 헤어진 거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만나긴 했는데 어색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술만 마셨죠. 근데 술집에서 나오니까 밤하늘의 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처 언덕으로 올라가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가만히 별을 봤죠. 그때부터 서로 말 못했던 얘기들 하나씩 꺼내놓게 됐어요. 그러다가 둘 다 막 울면서 말했어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화도 내고 소리도 질렀던 것 같아요. 싸운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막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감정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새 출발을 위한 리셋.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곤 해요. 꼭 전해야 하고 해소해야 하는 감정들인데도요. 그렇게 쌓인 감정은 점점 불만이 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죠. 물론 연애 중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털어놓긴 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요구를 꽤 했을 거고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해보려고 노력도 했겠죠. 하지만 카타르시스 대화법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솔직해져야 돼요. 연애할 때 정말 솔직해지려고 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에만 한다는 심리적인 선이 있잖아요. 위에서 말한 표현을 다시 가져오면 상대가 내 표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카타르시스 대화는 연애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기탄 없이 감정을 분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카타르시스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얘기할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연애 중에 아무리 솔직해지려고 해도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겼던 주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주제에 대해 과감하게 생각을 말하고 숨김없이 감정을 드러내면 돼요. 약간 더 도와드릴까요? 켈라스 박사의 연구 논문을 비롯해서 몇 개의 논문을 더 참고해 아래의 3가지 대화 주제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타부. 애인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말하지 못한 금단의 대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섣불리 말했다가 심한 싸움으로 커진 기억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애인의 극심한 감정기복, 애인의 경제관념, 일과 연애의 불균형 문제, 연애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내 형편 등등. 두 번째 주제, 트라우마. 연애하다가 큰 상처가 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이미 사과도 받았고 화해까지 했다면 너무 소심해 보일까봐 괜히 또 싸울 것 같아서 여전히 내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내놓기 힘들죠.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갑자기 애정이 푹 쉬게 만든 그의 말이나 행동,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픈 그의 말이나 행동, 더 사과받고 싶은 그의 말이나 행동 등등.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예요. 우리들은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잘 사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맞춰주고 있지? 지금 관계는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처럼 우리나 관계에 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괜히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고 대답하기도 애매하니까요. 잘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를 짚기 위해 가끔은 나눠봐야 하는 대화인데도요. 헤어진 후인이 이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는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연애가 내 삶에 미치게 될 영향, 관계가 끝난 후 각자의 삶에 일어난 변화 등등.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타르시스를 한글로 번역하면 정화예요.
카타르시스 대화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서로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감정을 지워서 마음을 리셋하는 절차랄까요? 오늘 설명한 이 대화법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랍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재해에 성공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투 쓰는 커플은 무조건 헤어진다. 부부관계 전문가 가트맨 박사는 싸울 때 이 말투를 쓰면 100% 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투 쓴 적 있나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너로 시작하는 말. 넌 항상 그러더라. 너 그거 하지 마. 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부터 하면 상대방에겐 반발심부터 생겨요. 싸움만 일으키기 쉽고 문제를 해결하긴 더 어려워져요. 두 번째, 애인의 감정을 단정짓는 말. 또 우는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왜 짜증을 내? 상대 입장에서는 내 감정 표현을 지레 짐작하고 막는 것처럼 느껴져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세 번째,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만 섭섭한 줄 알아?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난하는 말도 쉽게 튀어나오고 같은 말만 반복하기 쉬워요. 혹시 뜨끔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말투를 고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어를 나로 바꾼다. 나는 내가 뭐뭐 해주길 기대해. 나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은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표현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두 번째, 애인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 왜 화가 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건성으로 대답해서 서운한 거야? 애인의 감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상대가 경계심을 풀고 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표현을 쓴다. 내가 너를 화나게 만든 것 같아. 내 상황도 이해가 돼.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세요. 상대가 공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서로 상처 주는 대화는 이제 그만. 애인과의 대화법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인과 재회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해봐야 할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